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 같이 해보던 것 해보셨습니까? 뭐였죠? 우리 이 펜의 중앙 부분을 맹점에 한번 떨어뜨려 보라. 그 내용이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림 5점 사이에 아랫부분에 있는, 그죠? 중간, 그 X표의 중간 부분이 없는 부분, 그 부분을 맹점에 떨어뜨리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 이미 드렸다시피 이어져 있는 X표를 보이게 된다.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재가 없으신 분은 이제 펜 가지고 그렇게 해보시면 된다 했는데, 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180쪽에 지난번에 읽던 부분인데, 그 읽다가 금방 말씀드린 이 맹점 테스트를 하는 걸 했고, 뭐 펜 얘기과 관련해서 직접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180쪽에 거기 보면 직접 해보세요라는 게 있죠. 그게 이제 좀 전에 X표와 관련된 그 맹점 테스트 그 직접 해보세요. 그 얘기입니다. 180쪽에 왼편에 있는 직접 해보세요. 그 바로 밑에 보면 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직선이. 이제 그림의 아래쪽 부분을 가지고 똑같이 해보라. 바로 그 X표에 비어있는 부분을 맹점에 떨어뜨려 보라는 거예요. 책과 당신 사이의 거리가 역시 25cm 정도 되었을 때 무엇이 보이는가? 이 부분이 맹점에 떨어졌을 때 무엇이 보이는가? 이 부분이 맹점에 떨어져서 여기에 반사된 전자기파, 즉 빛이라고 얘기하는 수 있는 가시광선 범위 내에 있는 전자기파가 이 부분에 반사된 전자기파가 맹점에 떨어지면은, 맹점에는 전혀 뭐 빛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광속연기 없으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소위 안 보인다. 시각적 경험을 못한다. 그런데 이 부분이 내가 심리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느냐? 이 칠판 같은 이 배경이 보이느냐? 흰 종이라면 흰 배경이 보이느냐? 뭐가 보이느냐?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바로 펜의 중앙을 맹점에 떨어뜨릴 때 어떻게 보였죠? 연결돼 보였죠. 온전해 보였죠. 이 끝부분을 맹점에 떨어뜨리면 이만큼이 뚝 잘리고 이만큼만 보이고 저 뒤에 배경이 보여요. 그런데 이 중앙 부분을 맹점에 떨어뜨리면 뭐요? 잘려나가는 것이 연결된 부분 보는 거죠. 뭐요? 꼭 맹점에 떨어진 부분이 맹점에서 정보 처리된 것처럼, 즉 맹점이 아닌 부분과 동일하게 맹점이 떨어진 부분이 보였어요. 실제 그것이 이것처럼. 자, 사라진다. 무엇이 보이는가? 선들 가운데의 한가운데의 빈 공간이 사라진다. 직선이나, 자, 이 경우에 바로 이렇게 직선이나, 지금 비어있지만 이 선이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기대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이러한 뭐 패턴이랄까요? 또 이 선이 이렇게 직선으로 예측할 수 있는, 이 선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간다든지 이런 예측은 우리가 하기 쉽지 않죠. 여러분 일상에서 만약에 이러한 것을 본다면은 이게 이렇게 직선인데 여기가 뭔가 지워졌거나 뭔가 여기서 이렇게 가려졌거나 이렇게 여러분이 예측하시지, 이것이 여기서는 이렇게 가고 여기서는 이렇게 간다. 이렇게, 저 뒷면에는 이런 식이겠다. 이렇게 예측하진 않죠. 그래서 이렇게 가려져 있거나 지워졌을 때는, 누가 X표인데 이렇게 이 부분을 지웠구나. 아니면 뭐 지워졌구나. 아니면 이렇게 가려있는 뒷부분에 X가 있거나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이러한 직선이거나, 교재 봅니다. 규칙적인 패턴이 맹점에 떨어지면, 그 다음 주 중요합니다. 당신의 뇌가 그 빈틈을, 맹점 부위를, 즉 시각 정보가 얻는 부위를 채워 넣는 것이다. 이걸 바로 채워 넣기라고 부르는 현상이에요. 영어로는 fill 하이픈하고 in 이렇게 불러요. fill in. 근데 이러한 채워 넣기라고 이름 붙인 이런 현상은 지금 맹점에서 일어나는 걸 예를 들었는데, 이거는 우리 감각 전반에, 즉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지각하고 그걸 인식하는 전반에 또 적용되어지는 원리예요. 그 경우에는
다른 수준에서 다른 감각계에서 채워 넣기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거는 시각계에서 맹점에서 채워 넣기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펜 중간이 맹점에 떨어지면은 위에 막대기 기둥, 밑에 막대기 기둥, 펜, 검은색. 그럼 여기도 당연히 막대기 기둥의 검은색의 이런 펜이지 여기에 갑자기 오다가 뚝 잘렸다가 그럼 여기 있는 이러한 물건 또는 자연상의 그러한 대상들은 없죠. 예를 들어서 나무가 쭉 내려오다가 중간에 탁 없어졌다가 나무가 연결된다든지 아니면 그런 나무가 쭉 내려오다가 그 나무 껍질 그걸 무슨 색이랄까요? 고동색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짙은 나무 껍질 색깔의 둥근 기둥이 내려오다가 중간은 이렇게 휘어졌다가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나무 둥치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내려오든지 이렇지 않죠.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어떤 직선은 대체적으로 고든 우리가 기계로 이렇게 줄을 긋듯이 이런 고든 직선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위에서 내려오고 밑에서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라면 중간은 당연히 그 연속이라 생각할 수 있죠. 왜? 그 부분이 맹점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제가 벽을 보고 있다. 흰 벽이든 파란 벽이든 검은 벽이든 칠판도 좋아요. 보고 있다 하면은 분명히 이 시야, 이 칠판, 벽, 칠판 중에 맹점에 도달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주변부가 어때요? 흰 벽이다. 다 흰색이다. 그리고 매끈하게 페인트 칠되어 있다. 근데 중간이 갑자기 볼록 튀어났다든지 쑥 들어갔다든지 그죠? 거칠거칠하다든지 색깔이 빨간색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드물죠. 우리가 인공적으로 그러한 어떤 조형물을 만든다면 모르지만 뇌가 신경계가 이 세상과 어우러지면서 그 영급의 세월 동안 자연 선택을 통해서 진화하면서 시각계가 노출되어진 그 환경이란 것은 직선은 직선으로 평면은 평면으로 이런 식으로 즉 일관성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서 뇌가 신경계가 진화되었기 때문에 바로 맹점 부위와 관련된 시각 시스템의 정보 처리도 거기에 맞게끔 진화되어서 나무 중간 둥치 부위가 맹점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직선의 나무, 원통의 나무, 밑에 나무 그럼 당연히 중간도 그럴 것이다 해서 뇌가 어떻게 해석해서 그것을 채워 넣는 거예요. 펜을 보고 있더라도 물론 펜은 만드는 지 얼마 안 돼요. 인간들이 만드는 지 100년이 될까요? 그때 만든 연도 안 되지만 자연 환경에서 이러한 막대와 같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이런 직선이나 기둥들은 많이 봤으니까 대표적으로 나무 같은 것들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쏟아지는 빗줄기 같은 것들은 우리가 그죠? 오랜 그러한 진화 과정 속에서 인간 종 아니면 그 인간이 출발한 어떤 종부터 그러한 경험들이 뇌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펜을 만든 지 100년밖에 안 되지만 펜을 보더라도 그와 다르지 않은 패턴이니까 막대, 둥근 막대, 검은색 이 부분이 맹점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당연히 이 부분은 그렇겠지 하고 이 펜의 실제에 해당하는 것을 어떻게 채워 넣어버린 거예요. 그냥 막대니까 대충 그냥 똑같지 않게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실제 그대로의 모습이 채워 넣어지는 거예요. 자, 그 부분 다시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맹점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두 가지. 첫째, 방금 시험에서 경험했듯이 뇌가 빈틈을 채워넣는다. 채워넣기. 뇌가 채워넣는다는 거예요. 즉 맹점 수준에서의 감각 과정을 자, 이게 눈입니다. 여기 맹점이라 하면 맹점에서 일어나는 그런 감각 과정을 뇌에서 예측이라는 우리가 이름 붙일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다가 영향을 주는 거죠. 꼭 본 것처럼. 죄송해요. 이거 마음이 지각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감각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감각하느냐, 어떤 장에 노출되었냐가 우리가 무엇을 봤다, 뭐 다른 감각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지각하게 되지만 뭐 밝다, 어둡다, 빨갛다, 노랗다 아니면 뭐요 또 달다, 쓰다, 뜨겁다, 차갑다 이렇게 지각하게 되지만 우리 뇌 안에 이미 제가 예측이라 표현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정보가 담겨 있다면 그 지각이 감각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 심리학에서 이런 경우는 상향식 처리, 이거는 하향식 처리 이렇게 얘기하죠. 아마 주의 과정, 어텐션에 있어서도 하향식 주의가 있고 상향식 주의가 있고 지금 이 시각과 관련해서 지금 채워넣기 현상과 관련해서는 지금 하향식 처리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뭐 소위 아까가 아니라 지금까지 얘기해 왔듯이 결국 이 망막에 있는 빛에 반응하는 그러한 세포가 전자기파에 노출되었다라는 그런 어떤 감각 수준의 정보 처리가 결국 우리가 뭐요? 뇌 안에서는 모양, 색깔, 위치, 움직임을 보게 돼요. 이건 상향식 처리죠. 여기서는 시각과 관련된 감각 지각에서도 상향식, 하향식 있고 이것이 어텐션이라는 그런 인지 기능 중에도 바로 적용해서 상향식 주의, 하향식 주의가 있고 뭐 다른 부분에도 적용돼요. 그래서 이게 하향식, 상향식이란 말은 여러분이 뭐 주의에서 제일 먼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이거는 이 말은 주의에만 어텐션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이 하향식 처리, 상향식 처리, 즉 상위 중추가 하위 신경계에, 하위 신경계가 상위 중추에 서로 영향을 줘서 우리의 정보 처리, 결국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데 그렇게 양방향적으로 끊임없이 영향 준다. 이것 또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뭐 원리라 얘기하려니까 너무 거창하고 제가 그걸 원리다 이렇게 짚으려니까 제가 자신이 없고 해서 그냥 이야기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뭐 원리에 해당하는 것. 자, 지금 이거 뭐 맹점에서 채워넣기는 그죠? 하향식 처리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문장 읽어보면 첫 번째는 방금 시범에서 경험했듯이 뇌가 빈틈을 채워넣기 때문이고 둘째는 한쪽 눈의 맹점에 떨어지는 것이 다른 쪽 눈에서는 보인다.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끝날 때 두 눈을 뜨고 있으니까 이 두 눈이 똑같이 생기지 않는다. 대칭적 생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대상을 보든지 이렇게 화면을 보고 있으면은 그 각각의 맹점에 떨어지는 그 지점이 이쪽 눈의 맹점에 떨어진 지점이지만 이쪽 눈의 맹점이 안 떨어지고 이쪽 눈의 맹점에 떨어지지만 이쪽 눈의 맹점이 안 떨어지니까 결국 이것이 뇌에 들어가서는 서로 합쳐져서 결국 다 그죠? 그 부족한 부분을 다 정보 처리를 하게 되니까 맹점을 경험 못하고 그러면 한 눈을 뜨면은 그냥 한 눈을 감고 한 눈만 뜨면은 지난번에 오른쪽 눈만 했는데 왼쪽 눈도 마찬가지죠. 하게 되면은 그러면 맹점을 경험해야 되겠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맹점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그 경우는 바로 뭐 채워넣기라고 이름 붙인 그 현상 때문이다. 근데 그 현상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바로 상위중추 내에서 이 하위, 이 감각되어져서 쭉 전달된 이 정보에 이 상위중추의 뇌가 뭔가 하향식으로 영향을 줘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바로 뇌가 그런 식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책에서는 뭐 추리한다, 추론한다, 해석한다 얘기를 하고 뭐 각자 이제 학자들마다 책들마다 이제 그런 선호한 단어가 다른데 결국은 같은 얘기를 하는 거. 저는 이제 예측이라는 말을 쓰고 왜냐하면 직선이었으면 계속 직선. 흰 벽이었으면 흰 벽, 검은 벽이었으면 검은 벽, 매끈매끈했으면 같은 매끈하게 이렇게 일관된 그죠? 규칙적인 패턴으로 그렇게 예측해서 그분을 취한다. 예측이라는 말을 쓰고 바로 우리가 뒤에 가서 이제 할 얘기인데 우리가 뭔가 지각한다는 것은 즉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뭐요? 예측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예측이 어떻게 그런 것이 갖추어졌지? 앞서 얘기한 대로 영겁의 세월을 통한 자연선택
덕분에 일어난 진화가 바로 그러한 예측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이 시스템을 뇌 안에 세팅해놨다는 얘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수시로 부지불식간에 경험하게 되는 환경에서 달리하면은 우리 학습이라는 학습 심리학이라는 과목도 있죠. 학습을 통해서 그것들이 또 뇌에 그러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지각 시스템을 끊임없이 만들어 간다는 거. 뇌도 다른 뇌 이외의 신경계도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는 성질, 그 성질을 가소성이라죠. 그것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읽어봤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금방 채워넣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습해보는 거, 채워넣기 현상과 관련해서 한번 경험해보는 거. 이 경우에 지금 X표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이 붉은 부분이 맹점에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요게 맹점에 떨어져야 되니까 어느 눈으로 해야 되죠? 마주 볼 때 상하 좌우. 이 경우는 좌우가 그죠? 이렇게 바뀌어서 들어와야 되니까 이건 어느 눈으로 왼쪽 눈. 제가 오른쪽이죠. 항상 왼쪽 눈을 해야 되겠죠. 왼쪽 눈을 해서 딱 십자를 딱 응시하고 있으면 중심화가 거기에 딱 매칭 될 테고 중심화에 대해서 코 쪽으로 15도 정도 맹점이 있다 했으니까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그죠? 렌즈를 통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투사되겠죠. 맹점보다 중심화보다 코에 가깝게 안쪽으로. 그런데 지금 이걸 가지고 이미 연습해 보셨듯이 여러분이 핸드폰을 갖고 보시든지 뭐 노트북을 갖고 보시든지 아니면 종이에다가 이걸 이렇게 근데 여기 컬러를 이렇게 표시해야 되니까 종이에 그리기엔 좀 금방 그리긴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가까이 멀리 우리 이미 연습해 보셨으니까 맹점에 떨어뜨린 건 아시겠죠? 그래서 가까이 멀리 이렇게 봤어요. 저는 벌써 맹점에 떨어졌어요. 이렇게 맹점에 벗어났고 맹점에 벗어날 때 어떻게 보이냐면은 말 그대로 이렇게 보여요. 파란 기둥 색에 붉은 빨간색이라 합시다. 빨간색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걸 맹점에 맹점에 어떻게 보입니까? 해보세요. 어떻게 보입니까? 바로 그냥 통짜 사각형을 보이죠. 제가 여기서 뭐 파란색도 없고 그릴 수 없으니까 옆에 그려보면은 그냥 이렇게 사각형 보여요. 다 푸른색의 사각형을 보여. 제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그냥 푸른색이 이렇게 사각형을 보여요. 왜 이렇죠? 바로 이 부분이 맹점에 떨어지니까 이 부분으로부터 오는 빛 정보는 없어요. 그러면은 맹점 주변에 있는 망막에서 막대기야. 길쭉한 막대기 사각형이야. 밑에도 길쭉한 막대기 사각형이야. 근데 파란색이야. 그럼 당연히 여기도 길쭉하게 파란색이겠지. 예측 또는 추론, 추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재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또는 해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좋습니다. 근데 저는 또 교재 없는 말을 좀 써보면은 예측하는 거예요. 위에도 파란 사각형 막대기, 밑에도 파란 사각형 막대기. 여기 맹점 떨어져 안 보여? 그럼 당연히 여기도 파란 사각형 막대기. 그러니까 해보면은 파란 사각형 막대기 딱 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게 노트북 모니터를 보고 있거든요. 파란 사각형 막대기 보는 거. 바로 이 부분이 예측되어서 어떻게 파란 사각형의 막대기, 통짜 파란 사각형의 막대기로 지각되어지는 거죠. 그럼 이 지각은 뭐예요? 바로 예측이라고 우리 부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지각은 예측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석이다, 추론이다, 추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같은 말에 대동소이 한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이걸 통해서도 제가 앞 시간에 개미가 어디까지 보느냐 이런 것도 얘기를 하면서 또 파장과 관련해서 나비와 술록은 자외선을 본다 얘기를 하면서 같은 인간이라 하더라도 시각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감각을 통해서 결국 지각하게 되고 인식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같다라고 같은 것을 경험한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같다라고 가정할
뿐이다. 그렇게 직관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밖에 있는 어떤 감각대진 대상도 우리가 보는 고지곧대로다. 바로 그것이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보는 그 대상, 같은 대상이라도 내가 그것을 지각하는 것은 그것이 다 상이할 수 있고 종이 달라지면 그것은 더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는데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각은 뭐요? 도대체 우리가 지각하는 것은 실제 그 자체를 지각하는 겁니까? 아니죠. 좀 그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지 몰라도 다 뭐요? 왜곡된 지각을 하고 있죠. 실제가 아닌 왜곡된 지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 대상의 실체가 뭐냐, 본질이 뭐냐, 이러한 철학적 공부를 하게 되고 그것이 서양 그리스 철학의 바로 이데아 사상 그리고 객체 주체 인식을 별개로 두고 그걸 통해서 결국 이 주체가 과연 이 객체를 있는 그대로 지각할 수 있느냐, 인식할 수 있느냐, 왜곡이란 걸 아는 거죠. 착시 같은 걸 통해서 우리 이 시간에 이어볼 텐데. 그래서 그게 실체가 뭐냐, 본질이 뭐냐, 아, 그거는 어딘가에 있다, 이데아에 있다. 그리고 정신이란 것도 이데아에 있다. 그의 어떤 본질적 모습으로 이름을 붙이기를 영혼이라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 다 뭐예요? 결국 기차가 철길을 달릴 때 척거덕 소리 나는 것처럼 결국 전자기파라는 물리적 사건, 눈에 있는 물질, 뇌 안에서 있는 물질들이 일으키는 물리적 사건들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으로서 기찻길 위에 척거덕 소리와 같은 그러한 것일 뿐인데 우리가 거기다가 뭔가 실체, 본질이라는 것을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다가 이름을 붙이면은 그것이 어딘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오류를 낳는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한 것이요. 동양에는 이제 그런 생각이 아예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각하는 것이 이것이 실제 시각 같은 게 이게 실제 보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왜곡은 시각에서의 맹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각 그리고 지각이 전반적으로 다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결국 뭐요? 이 왜곡이 되어지면은 거기에 의해서 뭐요? 편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간에 개인 간에 다 생각이 달라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차이가 미묘하거나 먹고 사는 문제, 생존과 별개라면은 그것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지만 생존과 직결되고 번식과 가까울수록 서로 다른 왜곡된 지각, 즉 이견, 다른 견해, 즉 그것이 편견이 되어져서 갈등을 일으키고 개인 간에, 집단 간에, 조직 간에, 국가 간에 나중에 전쟁까지 이르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뭐예요? 우리 인식과 관련된, 즉 심리학과 관련된 우리 인간의 어떤 본질 또는 이것도 본질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본질, 현상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한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자, 이러한 체온의 현상이 이렇게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이 편견이라는 것은 당장에 제가 생각나기에 뭐요? 사회 심리학에서 다루죠. 그리고 이 편견, 즉 왜곡된 지각이 뭐요? 상담 장면에서 그죠? 합리적 정서 치료라든지 인지 치료가 다 이 왜곡된 것을 바꿔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학습 심리학에서도 편견, 고전적 조건하에서 편견이 일어나는 거 얘기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 시각 맹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걸 통해서 발견된 이런 단순한 현상이 어디 보면 단순하다고 볼 수 있는 상대적으로 단순하다고 볼 수 있는 이 현상이 결국 뭐요? 인간이 관여된 모든 분야에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심리학 과목 관련해서는 그러한 분야에 다 적용되는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 학습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고전 조건의 편견, 사회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편견, 그리고 편견으로서 왜곡된 지각이 가져다 주는 걸로 인해서 행동상의 심리상의 어떤 소위 문제라고 여기지는 상담 장면에서의 사례 다 적용해서 본다면은 이런 내용을 모르고 각각 콩가루처럼 별개로 이론만 달달 외워서 보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요. 아니, 하늘과 땅 차이가 한 사람은 모르고 한 사람은 그나마 제대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것이 이것이 그냥 우리 교과목에만 시각에만 맹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 적용될 수 있는 기본 우리의 생물학적 그러한 특성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선택 또는 전공 필수 과목으로 여겨지고 이렇게 다루고 여기서 심리학원에서 이렇게 수업에 이렇게 전달하는 것. 뭐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적용되어질지 그 의미가 뭘지 얘기하다가 좀 다른 얘기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만. 자, 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저는 뭐 말씀드린 중에 하니까 당장에 또 그걸 보여요. 또 더 가까이 가면은 맹점에서 벗어나고 더 가까이 더 멀리 가면 맹점에 딱 15도 정도 되니까 그죠? 한 15도 가량 되니까 사람마다 그것도 15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7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2도일 수 있고 그죠? 각각 다른데 평균 15도 정도 각도 딱 되니까 여기에 맹점이 들어있고 그냥 파란 기둥만 보여요. 파란 기둥만. 네. 요거는 왼쪽 눈으로 해야 된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죠? 중심화보단 맹점은 코 쪽에 가깝게 있으니까.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또 보시면 요거 해보세요. 요거. 자, 요것도 왼쪽 눈으로 해야 되겠죠? 맹점은 코에 가까이 있으니까 이게 맹점에 떨어지려면은 그죠? 요걸 중심화에 맞추고 맹점에 떨어지려면은 이렇게 해서 이쪽 눈으로 봐야지만이 되겠죠. 그래서 화면 보고 저도 지금 말씀드리면서 해보겠습니다. 이제 뭐 어떻게 하는지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자, 해보세요. 어떻게 보입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자, 이제까지 실제 해보셔도 되지만 여러분이 이제까지 얘기 들었던 게 제가 잘 전달되었다면은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일단 형태가 당연히 기둥 형태가 연속되겠죠. 왜? 뇌가 진화된 그러한 영겁의 세월이라 볼 수 있는 우리 인생으로 봐서는 영겁의 세월이라 볼 수 있는 그러한 오랜 시간을 통해서 뇌가 맞닥뜨린 그러한 환경상에서의 그런 시각으로 감각되어지는 것들은 직선이 기둥이 아래로 있다가 갑자기 없다든지 그리고 다시 이어진다든지 중간에 뻥 비었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뭐 둥근 형태를 띠다가 직선으로 이어진다든지 아니면 삐죽삐죽한 형태를 띠다가 직선으로 이어진다든지 아니면 공중에 그냥 선이나 막대기가 떠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자연상에. 인공물 우리가 그걸 만들어 보자 만들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하게끔 자연 선택을 통해 진화된 이 뇌는 뭐요? 바로 진화에 의해서 예측 시스템으로서의 지각이 뇌 안에 딱 세팅된 거죠. 그래서 딱 막대기로. 그리고 여기는 어떨까요? 여기는. 요 파란색이고 빨간색이에요. 지금 보시면 파란색, 빨간색이 없는데 제가 지금 밝은 뭐 연두색이 있는데 연두색부터 헷갈리시라. 여기서 파란색이 진행돼요. 파란색이 쭉 내려오다가 점점 그레데이션 되면서 파란색이 서서히 보라색으로 바뀌었다가 여기서는 빨간색이 돼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이만큼 진행하고 파란색이 이만큼 진행하다가 요 겹서로 만나는 부분에는 이게 그레데이션이 되면서 점점 겹쳐지면서 보라색을 떼요. 이 이 부분에 파란색, 빨간색 점점 그레데이션 되면서 보라색을 띠는 것도 뭐요? 형태뿐만 아니라 이 맹점에 떨어진 색깔도 또는 색채도 뭐요? 예측 과정인 지각에 의해서 그 부분을 채워 넣는다는 거예요. 우리 앞서까지는 다 형태를 했죠. 물론 앞에는 또 이 기둥과 관련해서는 또 파란색을 예측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색깔이 다른 경우에는 색깔이 다르니까 이 사이를 그렇게 파란색, 빨간색이 섞이면 뭐가 되죠? 보라색이 되죠. 그런 것까지 우리는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거 배워서 합니까? 아니요. 이거 알아야 합니까? 아니요. 내가 몰라도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그나마 뭐 설명을 잘 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해드리고 읽어보셨으니까 아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걸 모르더라도 이러한 예측은 되어지죠. 형태, 색깔. 이거 배워서 합니까? 아니요. 인간이라는 종으로 태어나면은 아니면 다른 동물들도 분명히 우리와 동일한 그러한 색깔과 형태를 경험하는지 모르겠지만 걔들도 분명히 예측을 해요. 맹점을 채워넣는 경험을 해요. 너가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하면 걔네들은 도태되고 없을 거예요. 멸종됐을 거예요. 그러한 시각 시스템이 있고
시각 시스템상에 만약에 맹점이 있다면, 문어 같은 경우에 맹점이 없다고 했죠. 맹점이 있다면 걔네들은 분명히 채워 넣기에 해당하는 현상을 경험해요. 네가 어떻게 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생존과 번식에 불리하기 때문에 도태되고 없어요.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없어. 그럼 걔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요? 배워서 합니까? 아니요. 진화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유전적 특성을 갖고 태어나기만 하면은 선천적으로 이러한 예측을 할 수 있는 지각 시스템이 딱 갖춰져서 하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몰라도 되어지는 거예요. 채워넣기. 선천적으로 되어져요. 선천적으로. 우리의 모든 행동과 지금은 이제 지각을 배우고 있습니다만, 그죠? 지각을 포함할 수 있는 모든 행동들은 우리는 선천적인 요소와 바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후천적인 환경에 의해서 이 뇌가 끊임없이 그것이 구조가 변해요. 그러면서 기능이 변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그러한 예측들을 할 수 있게끔 계속 경험에 의해서도 그런 예측할 수 있는 지각 시스템이 계속 변해요. 그럼 변할 수 있는 성질을 뭐라 그랬죠? 가소성이라 한다 했죠. 자, 그 다음 또 연습해 봅시다. 자, 이번에는 이거. 위 기둥이 내려오다가 이만큼 그죠? 엇갈린다 할까요? 예. 연속돼 엇갈려서 또 내려가요. 이 부분을 맹점에 떨어뜨린 거예요. 이 부분을 맹점에 떨어뜨린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자, 또 이것도 뭐 왼쪽 눈으로 해야 되겠죠? 해보면 어떻게 보여요? 저는 벌써 했습니다. 뭐 물론 이거 만들기 전에 여러 번 하고 이제 제가 만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예. 너무 가까이 가면 이제 맹점에 벗어나니까 또 이것처럼 보이고, 예. 딱 맹점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보이죠? 하나에 연결될 때 직선으로 보이죠. 뭐 이것이 연결해서 채워 넣는데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채워 넣지도 않아요. 여러분 보여지는 것이 이런 식으로 채워 넣지도 않아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채워 넣지도 않아요. 어떻게 채워지죠? 바로 그냥 직선이 털커덕 보여요. 이 자리에. 네. 왜 그렇습니까? 뇌가 진화된 환경에서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어떠한 가장자리나 선이 내려오다가 중간에 어떤 식으로든 비어있던 다른 형태로 변하면서 옆에 가서 이것이 연속되는 그러한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뇌가 진화된 그러한 내추럴한 환경에서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면 인공적으로 이런 걸 만들 수 있겠죠. 바로 그러니까 뭐요? 뇌는 이 부분이 맹점에 떨어지면 정보가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정보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 부분은 직선이 연결된 형태일 테고, 그죠? 연결된 직선일 테고, 그러면 이 직선이 이런 식으로 보여야 되느냐? 그만 말씀드린 뇌가 진화된 환경에서는 이런 형태는 없단 말이에요. 드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뇌는 당연히 이것이 하나의 직선이라고, 연결된 직선이라고 이것을 예측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채워 넣어서 예측하고 아래 위 선도 정렬을 맞춰서 예측해버린 거. 자, 우리가 이걸 볼 때도 또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실제 본다는 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거니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요거는 맹점에서 일어나는 채워넣기 현상을 통해서 이걸 왜곡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실제와 다르니까 맹점에서 일어나는 채워넣기 현상을 통해서 왜곡된 경험, 지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맹점에서.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이걸 보면은 그죠? 맹점에 이걸 떨어뜨리지 않으면 당연히 직선, 그리고 이만큼 비어 있고 엇나가서 직선이라는 거 보죠. 당연히 이걸 왜곡해서 평소에도 야 이거는 그냥 일직선이야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아요. 그런데 맹점 부분에서 채워넣기라고 이름 붙인 그런 현상을 통해서 왜곡되어지는 지각이 일어난다는 걸 볼 때 바로 다른 감각에 있어서도 그리고 시각에 있어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이러한 예측 과정으로서의 왜곡된 지각이 일어날 수 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가 다른 데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 뒤에 가서 색채 지각, 색채 시각할 때도 또 동일한 얘기가 나옵니다. 즉 예측에 의해서 해석되어진 지각, 실제와 다른
왜곡된 지각이라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현상들을 색채에서도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색채에서만 또 색채랑 이 맹점에서만 국한된 얘기냐? 아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 감각 전반을 통해서 지각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식을 할 때 그것이 타인이든 어떤 사회적 현상이든 아니면 물질적 대상이든 아니면 나 자신에 대한 것이든 그것이 실제가 아닌 왜곡된 그러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왜곡된 인식에서 생겨나는 심리적인 행동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예요? 상담 심리고 임상 심리라니까. 바로 거기에 토대가 되어지는 생물학적 원리를 지금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아까 했던 얘기 다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번. 이거는 어떨까요? 이거는 이 부분을 맹점에 떨어뜨립니다. 해보세요. 하면은 이 선이 딱 연결된 일직선으로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까? 안 돼요. 이거는 아무리 이 부분을 맹점에 떨어뜨리더라도 그대로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는 걸로 경험해요. 즉 맹점에 떨어진 이 부분이 맹점에 떨어지면 그죠? 맹점에서는 아무 정보가 없고 주변에 이런 정보가 있으니까 아까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선처럼 선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는 없으니까 이거는 일직선일 거야 라고 이렇게 예측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맹점에 도달하는데 아무 정보가 없으니까 이 주변 정보를 이용해서 그렇게 예측해서 아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선처럼 이런 식으로 예측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자, 이제까지 한 건 교재에 있는 X표 빼고는 다 제가 펜이라는 이거 뭐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가장자리나 선들이었어. 처음으로 옆으로 향하는 선들을 보여줘. 이건 맹점 부위에 없는 정보를 주변 정보를 가지고 채워 넣어서 연결됐다든지 연결되더라도 일직선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아요. 왜? 바로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면서 그죠? 그리고 이 지구 위에 두 발로 어릴 때는 뭐 네 발로 기어다니 네 발은 아니죠. 어쨌든 네 발 뭐 기어다니지만 그 이후에는 평생을 서서 직립보행해서 지표면에 수직으로 다닐 때 바로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경계선들은 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예측되어지도록 뇌가 진화했지만 옆으로 어때 지평선이라 얘기할까요? 수평선, 지평선에 해당하는 즉 옆으로 향하는 이런 선들은 높낮이나 앞뒤 간의 거리가 있죠. 그 정보가 우리한테 뭘 가져다 줘요? 바로 깊이 지각. 깊이 지각을 통해서 우리는 뭐죠? 거리를 지각하게 되죠. 나로부터 어느 만큼 뭐냐 가까냐. 우리 시각을 통해서 형태도 보고 색깔도 보고 위치도 보고 여기 있냐 저기 있냐 여기 있냐 저기 있냐 위치도 보고 그리고 형태, 색깔, 위치 그리고 어디로 어디 쪽으로 움직이느냐 빨리 움직이느냐 뭐 늦게 움직이느냐 뭐 오른쪽에서 왼쪽이냐 왼쪽에서 오른쪽이냐 그런 것도 보고 경험하고 보고 그리고 또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마지막 주제로 소위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통해서 부지불식간에 우리 행동을 조절하기도 하고 또 뭐요? 거리도 우리는 경험하죠. 가깝다 멀다. 이 가깝다 멀다를 판단하는 데는 바로 우리가 지표면에 딱 직립보행해서 두 눈이 이렇게 붙지 않고 이렇게 붙지 않습니까? 이렇게 붙은 상태에서 경험하는 이런 가장자리 경계선들은 어긋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거리, 즉 소위 깊이지각이라는데 거리를 우리는 지각하게 되죠. 알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수직선처럼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수직선보다는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그런 경계선이나 선들처럼 이걸 채워 넣어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는 다 뭐요? 같은 거리에 다 있게 돼요. 저 산도, 저기 보이는 지평선도, 저기에 보이는 수평선도, 저기에 보이는 바위 능선도 다 같은 거리에 있는 식으로 여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저기 어떤 포식자가 나타났다 하면 저 녀석이 다 같아 보이는 깊이지각, 다 같아 보이는 거리에서 포식자도 그 거리에 있으니까 이 뭐 거리 판단이 안 되면 뭐 도망을 가든지 잡으러 가든지 아니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든지 이런 것들이 판단이 안 되겠죠.
그래서 바로 뇌가 진화한 그 환경에서는 우리는 직립보행, 직립보행 아니라도 괜찮아. 네 발로 다니는 동물들도 결국은 땅에 대해서, 그죠? 이 눈이 수평 상태에서 이렇게 위치해서, 이렇게 위치한 것도 이렇게 위치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위치한 것도 이렇게 위치해서 바로 멀고 가까움을 지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화되어질 때 이러한 차이는 채워 넣기가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리 맹점에 떨어뜨려도 그 부분이 연결되었다든지 일직선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배워서 합니까? 안다고 보여지고 안 안다고 안 보여집니까? 아니요. 선천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선천적인 얘기 이제 이 시간에 좀 반복했는데, 그렇다면은 이 원리를 여러분이 상담이나 임상장면이나 다른 어떤 심리학 분야든지, 심리학에서 인간을 이해할 때 선천적인 요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행동 안에 포함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지각, 그리고 뭐 성격, 인간이란 그 존재 자체, 인간 아닌 이 땅 위에 생명이라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선천과 후천을 같이 고려해야 되고, 그 요소가 끊임없이 이 시간에 역동적으로 상호하면서 매 시간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나한테, 타인한테, 아니면 임상 장면에, 상담 장면에 적용해 보세요. 선천적인 요소, 후천적인 요소. 선천적인 요소 빼고 후천적인 요소만 그 사례를 제대로 이해하겠습니까? 후천적인 요소를 가지고만 그 사례에 대한 어떤 소위 문제점이라는 것을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선천적인 요소 빼면은 반동아리, 반동아리? 이게 사투리인가? 반토막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후천적인 해석 자체가 엉망진창이에요. 안 돼요. 그래서 특히 과목마다 다 선천적인 요소과 관련된 유전,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유전되어지는지를, 어떠한 유전적 특성이 나한테까지 대물림되는지를 자연선택을 통한 진화 과정을 짜간짜간씩 소개하지만, 특히 학습심리학에서는 제일 첫 장에 자연선택을 통한 진화가 어떻게 우리 행동을 설명하는지를 얘기를 해요.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면 그걸 빼먹고 뒤에 고전적 조건이 아무리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제대로 이해한 것도 뿐만 아니라 적용도 안 돼요. 왜? 후천적 요소만 적용하면 되지. 안 돼요. 왜냐하면 동물이든 사람이든 우리 존재 자체도 그렇고 우리가 보여주는 행동, 모든 것들이 매 순간 선천, 후천이 역동적으로 뒤엉키면서 결국은 지각도 하고, 그죠? 행동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천 가지고만은 나타나는 그 현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개입할 수도 없어요. 지금 보고 있는 건 뭐예요? 다 진화를 통해 선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행동 중에 바로 인지란 이름으로 시지각이 선천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건 글자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음원이라고 해놨는데, 여러분이 맹점을 여기 떨어뜨려거든요. 여기 하여튼 이 중에, 그죠? 이거는 다 이제 이 글자가 이렇게 WOMEN에서 이렇게 연결돼 서 있죠. 그래서 이 글자 중에 어느 부분이든 맹점에 한 떨어뜨려 보세요. 어떻게 돼요? 해보세요. 지금 저도 이제 해봤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볼 때 이 부분을 맹점에 떨어뜨려 봤어요. 아니면 제가 이 부분을 맹점에 떨어뜨려 봤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떨어뜨려 봤어요. 어떻게 돼요? 맹점에 떨어진 부분이 채워 넣어져서 우먼이라는 완전한 글자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냥 맹점은 맹점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을 맹점에 떨어지니까 MEN만 보이고, 이 부분을 맹점에 떨어지니까 WO만 보이고, 이 부분을 맹점에 떨어지니까 W, 그 다음 여기에는 맹점에 떨어지니까 아무 정보가 없죠. 그냥 배경만 보이고 MEN이 보여요. 왜 이거는 채워 넣기 안 되죠? 수평이기 때문에
아니요, 이거는 뭔가 선이 어긋난 게 아니잖아요. 아까 앞에 것처럼 이렇게 어긋난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을 맹점을 채워 넣으려고 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이건 채워 넣지 않죠? 바로 이 글자는 인간이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되나요? 글자라는 것이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되나요? 이거 뭐 인터넷 찾으면 금방 알 수 있겠지만 그 긴 진화의 역사를 봐서는 이것은 우리가 접하는, 즉 시각계 그리고 뇌가 접하는 경험하는 환경으로서는 역사가 짧단 말이에요. 이런 글자를 채워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진화는 우리 뇌에 아직까지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시간, 그죠? 우리 앞에서 봤던 채워 넣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만큼의 진화에 필요한 시간이 앞으로 더 흐른다면은 이 글자도 채워 넣어져서 이 부분이 맹점에 떨어지더라도 WOMEN에서 우먼이한 다 글자가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글자라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그 오랜 연급의 진화 기간을 볼 때는 상대로 짧은 이런 글자라는 환경에 뇌가 채워 넣기를 할 수 있는 만큼 진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정보 없이 비워져 보여요. 자, 영어를 했으니까 우리 한글도 좀 하죠. 그죠? 한글도, 자, 이 부분을 맹점에 떨어뜨려 보세요. 이 부분을 맹점에 떨어뜨려 보세요. 이 부분을 맹점에 떨어뜨려 보세요. 어느 부분도 맹점에 떨어뜨려 보세요. 하면은 이 부분 떨어뜨리면 이거만 보일 거예요. 그 여기는 그냥 배경만 보이고, 바로 뭐 흰 종이라면은 흰색이 보일 테고, 그죠? 이 부분을 맹점에 떨어뜨리면 기역, 니은, 디귿, 비읍, 시옷, 이응 이렇게 보이지. 이것을 예측을 해가지고 내가 기역, 니은, 디귿, 그 다음 째 비읍, 시옷, 이응이니까 여기는 리을, 미음이 있을 거야 해서 이 부분을 채워넣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건 뭐요? 진화적 역사로 볼 때 이러한 경험, 즉 뇌가 이러한 자극에 노출된 그 시간은 너무 짧기 때문에 뇌는 이런 것들을 선천적으로 채워넣지 못해요. 그리고 후천적으로 기억, 니은을 배우고 후천적으로 ABCD에서 알파벳을 배웠다 하더라도, 그죠? 이것을 이 부분이 지어졌으면 당연히 여기 빈칸에 무엇을 넣어줄까요? 괄호 넣기를 한다면 우리가 리얼 미움이라고 써넣을 수 있지만 감각 수준에서는, 그래서 그 감각이 결국은 뇌를 통해서 예측 과정으로서 지각되어지는 이 생물학적 수준에서는 이것이, 그죠? 그렇게 채워 넣기라는 형상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우리가 괄호 넣기에서 우문이 되었던 기억, 니은이 되었던 괄호 넣기에서 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기억이라는 그렇게 의식적인 기억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억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리얼 미음을 괄호 안에 넣는다든지 우문에 빠진 철자를 넣을 수 있지만 바로 이렇게 시각뿐만 아니라 다른 감각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는 이제 시각과 관련해서, 그죠? 감각 수준에서 이렇게 맹점에 떨어져서 아무 정보가 없는 것을 선천적으로 주어진 예측 과정으로서의 지각 시스템이, 즉 뇌에 있는 지각 시스템이 그 부분을 채워 넣기에는 뇌가 그만큼 진화되지 않았다는 거. 왜? 이런 환경이 뇌의 전체적인 진화 과정을 볼 때는 너무 짧은 환경상의 자극이니까. 자, 그럼 이건 어때요? 이제 세로로 세웠어. 뭐 가로로 세로로 세웠어. 1, 2, 3, 4, 5, 6, 7.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세웠어요. 이것도 이 부분을 여기에다가 초점 맞추고 하면 이 부분을 맹점에 떨어뜨리겠죠. 맹점 떨어뜨려 보세요. 자, 1, 2, 3이니까 이게 지금 여기 4가 맹점에 떨어져요. 떨어뜨려 보세요. 그러면 그 부분이 4자가 딱 보이나요? 아니요. 그냥 흰 배경으로 보여요. 동영상 보시는 분이 이게 흰색으로 보시면 모르겠지만 지금 뭐 그 자료 갖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여러분 종이에다 직접 해보세요. 1, 2, 3, 4. 손으로 쓰셔도 돼요. 이렇게 써서 이 부분 떨어뜨려 보면은 그 부분이 그냥 흰 종이에 보이지 이것이 4자라는 식으로 안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채워넣기라 이르부는 현상과 관련된 것이고 맹점에서 일어나는 채워넣기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 채워넣기 현상은 맹점 수준뿐만 아니라 다른 수준의 다른 감각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채워넣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을 공이 볼 수 있다는 얘기는 앞서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영상 눈의 진화 과정과 관련된 것 또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 또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The human eye is an amazing mechanism, able to detect anywhere from a few photons to direct sunlight, or switch focus from the screen in front of you to the distant horizon in a third of a second. In fact, the structures required for such incredible flexibility were once considered so complex that Charles Darwin himself acknowledged that the idea of their having evolved seemed absurd in the highest possible degree. And yet, that is exactly what happened, starting more than 500 million years ago. The story of the human eye begins with a simple light spot, such as the one found in single-celled organisms, like Euglena. This is a cluster of light-sensitive proteins linked to the organism's flagellum, activating when it finds light, and therefore food. A more complex version of this light spot can be found in the flatworm Planaria. Being cupped rather than flat enables it to better sense the direction of incoming light. Among its other uses, this ability allows an organism to seek out shade and hide from predators. Over the millennia, as such light cups grew deeper in some organisms, the opening at the front grew smaller. The result was a pinhole effect, which increased resolution dramatically, reducing distortion by only allowing a thin beam of light into the eye. The nautilus, an ancestor of the octopus, uses this pinhole eye for improved resolution and directional sensing. Although the pinhole eye allows for simple images, the key step towards the eye as we know it is a lens. This is thought to have evolved through transparent cells covering the opening to prevent infection, allowing the inside of the eye to fill with fluid that optimizes light sensitivity and processing. Crystalline proteins forming at the surface created a structure that proved useful in focusing light at a single point on the retina. It is this lens that is the key to the eye's adaptability, changing its curvature to adapt to near and far vision. This structure of the pinhole camera with a lens served as the basis for what would eventually evolve into the human eye. Further refinements would include a colored ring called the iris that controls the amount of light entering the eye, a tough white outer layer known as the sclera to maintain its structure, and tear glands that secrete a protective film. But equally important was the accompanying evolution of the brain, with its expansion of the visual cortex to process the sharper and more colorful images it was receiving. We now know that far from being an ideal masterpiece of design, our eye bears traces of its step-by-step evolution. For example, the human retina is inverted, with light-detecting cells facing away from the eye opening. This results in a blind spot, where the optic nerve must pierce the retina to reach the photosensitive layer in the back. The similar-looking eyes of cephalopods, which evolved independently, have a front-facing retina, allowing them to see without a blind spot. Other creatures' eyes display different adaptations. Anableps, the so-called four-eyed fish, have eyes divided in two sections for looking above and underwater, perfect for spotting both predators and prey. Cats, classically nighttime hunters, have evolved with a reflective layer maximizing the amount of light the eye can detect, granting them excellent night vision, as well as their signature glow. These are just a few examples of the huge diversity of eyes in the animal kingdom. So if you could design an eye, would you do it any differently? This question isn't as strange as it might sound. Today, doctors and scientists are looking at different eye structures to help design biomechanical implants for the vision impaired. And in the not-so-distant future, the machines built with the precision and flexibility of the human eye may even enable it to surpass its own evolution. 이 수업 자료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 주소 클릭하시면은 금방 본 그 테드 동영상으로 곧장 연결이 될 테고,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 유튜브에다가 테드 애드 저는 이렇게 검색했거든요. 테드 애드 이게 테크놀로지 엔터테인먼트 이게 디자인인가 뭐 그게 약자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애드는 에듀케이션의 약자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 눈의 뭐 적을 필요 없겠죠. 이 우리 눈의 진화 과정이라는 거 이렇게 유튜브 창에다 치시고 클릭하면 이게 나올 겁니다. 자, 진화 제가 앞서 이번 시간에 많이 얘기했는데 눈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걸 제가 이제 같이 본 겁니다. 자, 뭐 다음 내용이 이제 색채 시각과 관련해서 할 내용이 이제 두 번째 큰 주제인데 그것 하기 전에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이 맹점에서의 채워넣기 현상이란 것을 빅토리아 시대면 1800년대죠. 그래서 1800년대에 데이비드 브루스트라는 그런 유명한 의사가 이것이 바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다 얘기한 거예요. 왜? 신은 완전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이 맹점이 생존하는데 불편하니까 그렇게 채워넣기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그런 현상, 뭐 채워넣기 현상은 이제 후대 사람이 붙인 게 있죠. 하여튼 그렇게 맹점 부분을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게 바로 신이 존재한다. 즉 조물주는 완전하셔서 이런 것까지도 다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증거로 삼았는데 바로 그 얘기를 들은 과학자가 뭐라 했냐면은 차라리 맹점이 없는 완전한 눈, 망막을 만들지 왜 그랬을까 이랬대요. 자,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사고력, 생각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아까 보는 동영상 중에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아까 보는 동영상 중에 문어는 망막에서 광수용기가 제일 뒤편에 있지 않고 바로 빛이 들어오는 제일 앞쪽에 있기 때문에 문어는 맹점이 없다고 그랬어. 그럼 문어는 눈에 있어서는 우리보다도 더 완전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 만드시는 분이 인간의 눈보다는 문어의 눈을 더 사랑하셨나 봐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수면 위에 떠다니는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뭐요? 우리와 달리 뭘 본다라고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래로 두 개인 거예요. 즉 눈이 두 개인 게 아니라 눈이 하나인데 이 위에도 보고 밑에도 보고 즉 눈 두 개가 눈 하나에 따로따로 있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많은 맹금류 조류 같은 경우에는 이 중심화, 아까 초점이 잡혀지는 중심화가 두 개 있어요.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가장 중간에 있고 바깥쪽에 있어요. 그래서 날아다니면서도 이 중심화를 통해서 뭐예요? 중심화에는 가장 또렷한 상이 맺힌다고 그랬죠. 그래서 초점이라고 부른다 했죠. 바로 날아다니면서 앞쪽에 있는 어떠한 대상도 보지만 옆쪽에 있는 대상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넓게 우리는 중심화가 아닌 주변부로 가면은 색깔이든 형태든 하여튼 본다라는 경험에서 그 정보가 좀 부정확해져요. 흐리멍텅해져요. 즉 초점에 올 때 가장 또렷한 모습의 또렷한 색깔을 보는데 이 맹금류들은 이 상공에서 날아다니면서 중심화, 말 그대로 초점이 가장 잘 잡혀지는 부분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각각 눈이 두 개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도 또렷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잡아먹을 것들이 땅에 뛰어다니면 그냥 직진해가지고 그것을 포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 같은 경우에는 그 창공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동전의 앞뒷변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그 초점 잡히는 부분이 그 에큐어티, 시력이 좋다거든요.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다르죠. 아까 물고기 같은 경우는 아래 위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땅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매 같은 녀석한테 잡아먹힐 만한 이런 쥐들, 포식자들은 어떻게 또렷한 시각이 어디 망막에 있으면 아래쪽에 잘 맺히도록 만들어졌어요. 왜? 위로부터 잡아먹을 수 있는 포식자들이 잘 나타나니까 눈이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이렇게 있으면 가장 중간에 초점이 잘 잡히도록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 녀석들은 가장 초점이 잘 잡힌 부분이 망막의 아래쪽에 있어요.
왜? 렌즈를 통해서는 아래 위가 역전된다 했죠. 그러니까 위에 게 잘 보여야 되니까 초점이 가장 잘 맞추는 부분이 아래쪽에 있어요. 이렇게. 이건 뭐예요? 결국 진화를 얘기해주는 증거죠. 바로 문어, 아까 아래 위 동시에 볼 수 있는 어류, 그리고 맹금류의 그런 초점이 잡혀지는 부분이 인간과 달리 각각 두 개다. 그리고 땅에 기어다니는, 그리고 자기를 잡아먹는 포식동물이 상공에 있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녀석들은 망마에 있으면 아래쪽이 초점이 잘 잡히는 부분이 있다. 이건 뭐예요? 결국 우리의 신경계라는 것이, 신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유기체라는 것이 바로 그 환경과 맞물림 속에서, 뒤엉킴 속에서 자연 선택으로서 만들어진 진화의 산물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예가 되죠. 예, 데이비드 브루스트, 채워넣기는 완전하신 신의 존재를 증명한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 내용 하겠습니다. 자, 요것은 이제 다음 내용이 좀 전에 말씀드린 색채 지각을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색채 지각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앞선 시간처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훑어볼 수 있는 동영상을, 이것도 마찬가지죠. 테드 에드. 지금 이제까지 본 동영상이 다 테드 에드에서 그 가져온 동영상인데, 왜냐 짧고 좀 흥미롭고 뭐 영상도 재밌게 만들어서 그렇게 고른 거예요. 뭐 한 4, 5분 내 정도 되나요? 그래서 이것도 테드 에드에 이렇게 검색하시면 볼 수 있고, 자료각에 계신 분은 클릭하시면 곧장 연결이 되는 걸로 압니다. 자, 이것도 같이 보시고 이제 색채, 우린 색깔은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You might have heard that light is a kind of wave, and that the color of an object is related to the frequency of light waves it reflects. High frequency light waves look violet, low frequency light waves look red, and in between frequencies look yellow, green, orange, and so on. You might call this idea physical color, because it says that color is a physical property of light itself. It's not dependent on human perception. And while this isn't wrong, it isn't quite the whole story either. For instance, you might have seen this picture before. As you can see, the region where the red and green lights overlap is yellow. When you think about it, this is pretty weird. Because light is a wave, two different frequencies shouldn't interact with each other at all. They should just coexist, like singers singing in harmony. So, in this yellow-looking region, two different kinds of light waves are present. One with a red frequency, and one with a green frequency. There's no yellow light present at all. So, how come this region, where the red and green lights mix, looks yellow to us? To understand this, you have to understand a little bit about biology, in particular, about how humans see color. Light perception happens in a paper-thin layer of cells, called the retina, that covers the back of your eyeball. In the retina, there are two different types of light-detecting cells, rods and cones. The rods are used for seeing in low-light conditions, and there's only one kind of those. The cones, however, are a different story. There are three kinds of cone cells that roughly correspond to the colors red, green, and blue. When you see a color, each cone sends its own distinct signal to your brain. For example, suppose that yellow light, that is, real yellow light with a yellow frequency, is shining on your eye. You don't have a cone specifically for detecting yellow, but yellow is kinda close to green and also kinda close to red, so both the red and green cones get activated, and each sends a signal to your brain saying so. Of course, there's another way to activate the red cones and the green cones simultaneously, if both red light and green light are present at the same time. The point is, your brain receives the same signal regardless of whether you see light that has the yellow frequency or light that is a mixture of the green and red frequencies. That's why, for light, red plus green equals yellow. And how come you can't detect colors when it's dark? Well, the rod cells in your retina take over in low light conditions. You only have one kind of rod cell, and so there's only one type of signal that can get sent to your brain, light or no light. Having only one kind of light detector doesn't leave any room for seeing color. There are infinitely many different physical colors, but because we only have three kinds of cones, the brain can be tricked into thinking it's seeing any color by carefully adding together the right combination of just three colors, red, green, and blue.
This property of human vision is really useful in the real world. For example, TV manufacturing. Instead of having to put infinitely many colors in your TV set to simulate the real world, TV manufacturers only have to put 3: red, green, and blue. Which is lucky for them, really. 네,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그 뭐 용어라든지 그래서 설명하는 것들이 만만치 않죠. 사실 뭐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룰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더 상세한 얘기는 교재나 제가 이제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뭐 더 상세하게는 이건 여기서는 뭐 그렇게 설명하자면 이게 뭐 시간이 뭐 4, 5분 가지고가 되겠습니까? 더 길고 해야 되니까 이것이 결국은 청소년과 일반 대중을 위해서 만든 건데도 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우리 색채 시각을 다 배우고 이제 뒤에 준비해서 이제 다루게 될 내용 배우고 요걸 다시 한번 보신다면은 그제서 무슨 얘기인지 훨씬 더 잘 알아들으실 텐데 제가 그래도 전체적으로 할 내용과 관련해서 쭉 그냥 한번 맛배기로 이제 본다고 봤는데 저도 이렇게 뭐 몇 번 보고 그렇게 준비했습니다만 보니까 이게 내용이 참 만만찮아요. 처음 보시는 분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실 것 같아요. 전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참 그죠. 근데도 이 지금 테드 에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청소년이나 일반 대중들을 만든 내용이니까 그죠. 다는 아니더라도 그 대중들 속에 청소년들 속에 이걸 이해를 하거나 그죠. 무슨 내용인지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좀 뭐 금방 안 와닿는 저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만 자 이제 상세한 얘기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맨 첫 시간에 제가 채워 넣기까지 맹점 관련해서 채워 넣기까지 한 교시 그리고 색채 시각 관련해서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시각계 병렬 처리를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세 번째에서 딱 마치기로 했는데 지금 벌써 1시간하고도 뭐죠 10분이 지났는데 지금 색채 시각 이제 들어갈 판이니까 이거 참 생각대로 그렇게 진도가 안 될 것 같아요. 최대한 제가 좀 뭐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시각이 가장 많이 연구되었고 우리의 인식, 우리는 아까 뭐 감각, 지각이라는 얘기 있지만 좀 평이하게 얘기하자면은 인식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감각과 지각 분야예요. 그리고 뇌 안에서도 다른 감각보다 훨씬 더 많은 부위를 차지해요. 시각과 직간접적 관련된 뇌 부위가 다른 감각보다 훨씬 더 많은 부위를 차지하고 그리고 시각과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교과목과 관련해서는 시각과 관련된 부분에 노벨상이 있어요.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가소성과 관련된 부분에 노벨상이 하나 있고요. 물론 심리학자는 아니죠. 뭐 생리의학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만큼 이 노벨상이 나올 만큼 이 시각 분야는 중요하고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각과 지각이라는 과목을 듣더라도 그 시각에 대해서 다루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까 진화와 관련된 뭐 그런 내용도 동영상을 보셨습니다만 다윈도 이 눈은 정말 진화됐다고 하기에는 너무 정교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진화의 증거가 점점 밝혀나면서 눈도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여기지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정교한 반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느 감각 기관, 감각계보다도 왜곡을 많이 낳는 감각이 시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감각, 지각이나 또 다른 과목을 통해서 착각을 배우면은 소리를 듣고 착각한다든지 맛을 보고 착각한다든지 그죠? 냄새를 맡고 착각하는데 이런 것들은 거의 없거나 없어요. 뭐요? 착각하면 다 착시를 다루죠. 그만큼 눈은 정교하고 복잡하고 한데도 그리고 뇌에서도 차지하는 부분이 그만큼 많은데도 비중이 많은데도 그리고 노벨상이 나올 만큼 그만큼 중요한 기능이다 생각하는데 역설적이게도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우리에게 인식에 있어서 왜곡을 많이 낳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뭐예요? 결국 우리가 맛을 보고 냄새를 듣고 소리를 듣고 만져보고 하고 했어도 우리 이
경험하는 세상을 인식할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이 시각이 가장 큰 왜곡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바로 앞 시간에도 얘기했고 바로 오늘 이번 시간 앞부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는 이 경험하는 세계가 얼마만큼 왜곡될 수 있으며 그죠? 왜곡될 수 있으며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서로 다른 이견, 다른 견해를 갖고 있으며 그러한 견해가 편견이라는 이름으로 문제시 될 수 있고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상담이나 인상 장면에 있어서는 결국 그게 뭐예요? 상담 오는 사례들, 임상의 사례들 아닙니까? 달리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거나 보거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 문제 그리고 임상 장면에서 소위 정신질환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왜곡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편견 같은 경우는 누구나 있죠. 저도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왜곡이라면은 소위 정신질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바로 왜곡되더라도 너무 많이 왜곡되어서 그것이 정상 비정상을 떠나서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너무 많이 왜곡된 그러한 인식 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 어디? 신경계 안에 구체적으로 뭐 범위를 좁히자면 뇌 안에 바로 선천적인 요소에서 그리고 살아온 환경과의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후천적인 요소가 뒤엉켜가지고 그 안에 뭐 우리 앞서 얘기한 용어를 빌리자면은 예측 과정으로서의 지각 시스템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이것이 많이 상이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면은 여러분이 이거 배워서 그냥 우리 교과목 생리심리학을 끝나고 점수 받는 걸 끝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각 자체가 그대로 사회심리, 감각적 지각, 소비심리, 뭐 인공지능, 우리 인공지능도 우리 이 심리학과에서 배우죠. 그리고 임상상담, 뭐 또 뭡니까 뭐 조직심리학 다 적용되는 큰 관점, 틀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런 눈이 있는 가운데 이런 것들을 배우고 다른 과목들 배우는 것하고 그냥 콩가루식으로 낱낱게 배워서 이게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고 그냥 달달 배워서 답 쓰고 점수 받는 것하고는 천냥지차예요. 저는 전자의 것이 진정한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개인적인 편견일 수도 있고 이견일 수도 있지만 천냥지차가 아니라 하나는 모르는 것이고 하나는 그나마 안다, 이해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자기는 안다고 생각해요. 뭐 오늘은 뭐 시각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얘기를 좀 해서 뭐 합니다. 오늘 뭐 색채 시각을 마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이제 잠시 좀 뭐 했습니다. 자, 뭐 시간이 뭐 이만큼 돼버려서 또 뭐 새로운 주제를 이제 들어가야 할 편인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가능한 한 좀 이렇게 진도를 맞출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